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45일 만에 매도한 물건 청산하는 거 정리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또 귀찮아서 못하고 있다가 오늘 큰 용기를 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어떻게 낙찰받았고 어떻게 수리했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45일 만에 1600만원 수익이다. 요거는 세금을 다 저한테 순수하게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이제 처음 요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유추해 봤을 때 주인분이 전입하신 지가 꽤 됐고 해서 수리가 크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시 사진도 오래된 샤시여서 기대를 안 했는데요. 역시나 정말 아무 수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주인분들이 사시다가도 좀 수리하고 그러시긴 하는데, 요거는 조금 거의 기본 상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싱크대 보자마자 조금 심란하죠. 네, 심란하고, 화장실 심란합니다. 특히나, 여기 턱,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턱도 심란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전이 가짜 수전이에요. 여기 물이 안 나오고 지금 이 수전이 요 하나로 여기 세면대도 쓰고 샤워부스도 쓰는 수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개로 나누려면 돈 또 오지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또 당첨됐고요. 네. 어찌됐든 싱크대 화장실 우울하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현관, 네, 현관 신발장 우울하죠. 네, 현관 신발장 우울하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 집의 큰 하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샤시가 정말 예전 시커먼 알루미늄 샤시다. 그래서 수리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상태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차라리 결정이 빠르게 낼 수 있었어요. 네, 이거는 오일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에 힘을 줘서 최대한 빠르게 엑시트를 해보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시기는 하셨는데 역시나 조금 좀 운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이거는 제 예상인데 도배를 직접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도배를 하긴 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 색깔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 인터폰. 네,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배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나 싶었고, 여기 뒷베란다 이제 그 보일러실도 우울합니다. 네, 보일러는 갈고 싶었는데 보일러도 가면은 이게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보일러는 그냥 교체를 포기했고, 보일러를 작동시켜 보니까 굉장히 잘 작동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태의 집이었다 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그리고 과감 없이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한 사진이죠. 요거 이쁘죠? 요거 이쁩니다. 네, 타일도 굉장히 제가 아주 퀄리티 좋게 나왔고, 싱크대도 이제 고급지게 싱크대는 제가 한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도 아주 만족하실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조명도 예쁘게 넣어서 요거는 제가 다른 집들보다는 인테리어에 대해 힘을 많이 줬어요. 네. 다른 집들은 뭐 사실 되게 긴가민가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네, 이게 주사위는 또 이제 푼돈의 승부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고민했는데, 요 집은 아예 깔끔하게 다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발장은 제가 잘 안 넣어 드리는데,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도 굉장히 우울했기 때문에 신발장 부분도 과감하게 한샘으로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또 한샘 사장님이 굉장히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라, 네,
반은 좀 홀랑 넘어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접 조명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네, 화장실에도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비용도 화장실 비용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까 가짜 수전 때문에 이 수전을 나누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넣어서 누가 봐도 정말 깔끔하게 실거주자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집으로 탈바꿈됐고, 방 도배랑 장판, 그 다음에 요 샤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넣어드렸고, 특히 샤시도 제가 KCC로 좀 신경 써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귀찮으시거든요.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냥 저한테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인테리어가 다 된 집을 매수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 집은 접근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안방도 KCC 샤시 잘 넣어드렸고, 아까 우울했던 그 뒷베란다도 탄성이랑 샤시 다 넣어드리고 코드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매도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낙찰가를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 작년 가을 겨울에 정말 아무도 입찰 안 해가지고 주삼이가 진짜 입찰만 하면 낙찰되고 막 이랬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인테리어에 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단타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제 노력 대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매도를 하게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낙찰은 11월 24일 날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 주인 12월 첫째 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인가 한번 누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왜 미납을 했지 하고서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봤었는데, 그 점유자분, 그러니까 전 주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낙찰을 받자마자 뭐 이렇게 집을 쳐들어가서 뭐 집을 내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크게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겁을 먹고 잔금을 안 내셨고, 주삼이는 항상 이제 그분들을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오히려 그분들한테 여유롭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호구가 되란 말씀은 아닙니다. 여유롭게 말씀드리고, 그분들하고 굳이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시간은 어차피 낙찰자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대신 저의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된다.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전화를 드리자마자 굉장히 정중하게 이런 일로 전화드려서 송구스럽다 했는데, 그 한마디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뭐 이미 이사를 갔고 그냥 소정의 이사비만 지급을 하면은 저희는 바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로 이사비 100만원으로 합의가 됐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바로 100만원을 보내드려서 이분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전화 한 통으로 명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명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도 있지만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명도도 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렇게 그 낙찰자, 그 점유자분들을 압박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악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벌써 명도가 끝났고,
인테리어는 저희가 12월 9일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사가 많았고 특히나 뭐 샤시까지 다 교체하는 대공사였기 때문에 일정은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잔금을 내기 전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도 다 끝나고 심지어 비밀번호를 받아서 제가 잔금도 내기 전에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하고 벌써 제가 12월 26일부터 이 집을 물건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명도만 쉽게 되시면 또 이렇게도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현금이 없거나 제가 뭐 금전적으로 조금 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전세가를 싸게 해가거나 혹은 매매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잔금을 내기 전에도 매매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꼭 돈이 내가 이 모든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냐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잔금은 제가 1월 9일날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 45일 걸려서 매매 계약을 2월 22일 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낙찰로부터는 굉장히 일자가 한 3개월 정도 됐죠. 하지만 뭐 저는 요 잔금을 낸 다음부터의 진정한 저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그로도 끌 겸 네, 45일 만에 법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내 물건이 소유가 법적으로 된 다음부터 45일 만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4월 10일 날 마저 잔금을 치르고 이제 소유권을 정확하게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얼마에 받았냐? 네, 낙찰가는 8,112만원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죠. 그리고 매도가는 1억 2천만원에 매도를 했고요. 주사미가 파니까 역시나 가격이 오르죠. 네, 그래서 현재 시세 실거래 기준입니다. 호가가 아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1억 2,500까지 실거래가 어젠가 오늘인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저는 사실 뭐 큰 공수를 안 들이고,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이 현장에 다 외주 형태로 맡기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아파트에 간 거는 3번인가 4번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매도를 잘 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수리된 내용들 보시면 우선은 비용을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쭉 나열을 했고요.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은 샤시 비용. 샤시가 550만원 들어갔고,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실거주를 타겟으로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넣어드렸고, 또 제가 그만큼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금액적으로 좀 타이트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브랜드라든지 급을 낮춰서 뭐 마진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화장실이 이제 수도가 하나밖에 없어서 화장실 수도나로 55만원 이런 생돈들이 좀 깨졌어요. 나머지 것들이야 뭐 그래 뭐 이 정도는 돈 낼 수 있지 했는데, 여기서 또 55만원 깨지는 바람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지만 역시나 뭐 저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싱크대나 화장실도 굉장히 브랜드 제품으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지역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맞는 사장님들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현장에 머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지만, 저나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제가 사는 지역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대신 제가 이쪽에서 이 지역에서 한 번씩 작업해봤던 사장님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믿을 수 있게 정말 과감하게 수리를 맡기고, 뭐 확인도 뭐 믿음으로 해서 진행을 입금 바로바로 해드리고 처리를 함으로써 좀 수월하게 수리도 하고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은
합쳐서 1516만원이 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8112만원이었고요. 매도가가 1억 2천. 그 다음에 수리비가 1516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요 건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받아서 단기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약 638만원이 나올 예정이고요. 요거는 내년이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를 하면은 총 1600만원 수익을 이번 물건으로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빠르게 이번 물건에 대한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 16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아파트를 직접 내려가서 간 게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전화로, 특히나 명도 자체도 전화로 해버렸죠. 그래서 명도도 전화로 하고, 인테리어도 전화로 하고, 매매도 전화로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요번 물건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굉장히 빠르게 매도한 물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먼 지역이어서 나는 투자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 자체를 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가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내가 항상 현장에 있어야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즉각 대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물건 때문에 매번 이 지역을 내려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회비용으로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뭐 브랜드들, 아무래도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뭐 업자한테 통으로 맡기기보다는 대기업 제품들을 많이 써서 향후에 AS가 발생되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 AS를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이제 대기업 소속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분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그냥 조금 한 번씩 뭐 기프티콘 하나 쏘면서 좀 이슈들 발생하는 것들 좀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했을 때 또 기분 좋게 봐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멀리 있는 지역은 이런 방식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도 계약서 쓰고 올라오는 이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은 한 달 내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2시간이고 한 달에 40시간을 우리가 출퇴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지역을 3번에서 4번밖에 안 갔는데 40시간은 당연히 안 걸렸겠죠. 물론 그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왕복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저는 18시간 투자만으로도 이 금액을 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가까운 데만 해야 돼, 나는 먼 곳은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된다면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 리스크를 내가 감수한다고만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전국 어디서든 여러분들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빠르게 한번 이렇게 제가 정산한 거, 정리한 거, 정리로 한번 영상 남겨드리고요. 이제 또 한 물건이 끝났으니 또 한 물건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또 어떻게 매도하고 어떤 엑시트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공매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창에 컨설팅 이메일 주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 영상도 준비할 건데, 여러분들 그 학원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 수강러 분들. 예.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학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암만 이론 공부해도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경험, 이 경험만으로 스스로 경매를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컨설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